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사시면은 이렇게 막대기가 있죠. 운전하는 막대기, 이거를 핸들바라고 하죠. 그리고 핸들바 끝에는 저희가 손으로 편히 잡을 수 있도록 고무 같은 재질로 된 그런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죠. 이 그립도 보면은 이제 자전거가 좀 고급 자전거다 하면은, 자전거가 좀 고급 자전거다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나사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육각 렌치로 조이고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보면은 핸들바에 그립을 끼우고 요 육각 렌치를 꽉 조여주면은 그립이 고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조여주고 나면 그립이 뭐 이렇게 쉽게 옆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쉽게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립이 핸들바에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그립이 핸들바에서 빠지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전거가 아니다, 내가 산 자전거가 고급 자전거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그립이 좀 이제 저렴한 그립이 껴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가 있어가지고 나사를 조이면 그립이 핸들바에 고정이 되고, 나사를 풀면 이제 고정됐던 게 풀리면서 내가 손쉽게 그립을 핸들바에서 쏙 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전거가 좀 저렴한 자전거다 하면은 요런 그립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사가 있는 그립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고무로 된 그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립이 압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파이프에, 자전거 핸들바 파이프에 그립이 꽉 껴져 가지고 그 고무가 압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립을 뭐 빼고 싶다, 끼고 싶다,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누르면 고무가 압축이 되면서 그 구멍이, 고무의 그립의 구멍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이렇게 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립을 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빼는데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못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사로 고정하는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손쉽게 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립을 빼고 싶은데 그립이 안 빠진다, 그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 그립을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그 그립을 칼로 찢어가지고 빼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립을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립을 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나사 없이 생긴 그 고무로 만든 그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쉽게 빼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합니다. 자전거 매장에 가서 빼달라 그러면 돼요. 자전거 매장에 가면은 에어 컴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압의 공기가 나오는 이게 총같이 생긴 거 있죠. 뭐 카센터에도 가도 있고 뭐 어디 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총같이 생겨서 누르면은 엄청난 바람이 슉 이렇게 쏴지는 그런 게 있는데, 핸들바에 그립이 껴 있잖아요. 이 핸들바랑 이 그립 사이에다가 그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를 쏴주면 이게 평 하고 0.5초 만에 이게 빠져서 날아갑니다. 공기로 그립이랑 핸들바 사이에 틈을 벌려가지고
그립을 빼는 방법이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그립을 꼭 내가 빼뒀다가 나중에 또 쓰실 거라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매장에 가서 빼달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이렇게 타다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그립이 있고,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면 제가 안장에 앉아서 핸들을 잡죠. 그러면 제 상체가 앞으로 한 60도 정도? 뭐 조금 더 숙여질 수도 있고 덜 숙여질 수도 있지만 한 60도 정도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제가 몸은 앞으로 숙여지고 핸들을 잡고 이런 자세로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 각도는 이 정도 되고 내 상체의 체중이 일부는 엉덩이에 실려 있지만 일부는 핸들바를 누르고 있죠. 핸들 그립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체중이 꽉 실리면 첫 번째 문제는 자전거를 오래 탈 경우에 이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이 옵니다. 핸들을 이렇게 잡고 한참 1시간 2시간 이렇게 타다 보면 핸들바가 손바닥에 요 부분 장갑이 까면서 손이 잘 안 보이시죠? 손바닥에 요 부분이 핸들바에 꽉 눌리거든요. 이렇게 타면은 핸들바에 요 부분이 장시간 눌리게 되면은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새끼손가락과 요 새끼손가락 옆에 약지라 그러나요? 요 두 손가락이 저려요. 이제 막 1시간 정도 타다 보면은 이 두 손가락이 저립니다. 저리면 손도 움직여주고 손목도 움직여주고 팔꿈치도 움직여주고 어깨도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저린 거를 풀어주고 핸들을 잡고 이쪽도 움직여주고 움직여준 다음에 핸들을 잡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너무 저리거든요. 손이 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자전거를 처음에 타면은 손이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체중이 이 팔에 실려가지고 이 그립을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 이 부분이 눌리면서 손가락이 저리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타고 10분, 20분, 30분, 40분 지나다 보면 내가 여기 체중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손목이 처음에는 내 손하고 손목에 힘이 충분할 때는 이 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한참 타다 보면 손목이 이렇게 돼요. 이 상태로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면은 또 손목이 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자전거 그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립이 살 때 달려 있는데, 이런 그립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그립.
보이시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은 항상 요 그립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자전거 매장에 가시면 흔히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립이에요. 원래 살 때 들어있는 그립은 이렇게 동그란 그립, 그리고 이런 비행기 날개 같은 이런 그립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각도로 이제 자전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눌려가지고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되면서 막 손목이 이제 아픈 현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현상을 많이 완화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립이 있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립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넓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넓고, 그죠? 그냥 보셔도 넓죠? 이 부분이 이게 자전거를 타실 때 내가 눌려서 손가락에 저림이 생기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러고 운전을 하면은 여기 눌리는 그 압력이 상당히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 저림 현상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뭐 100% 없어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완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가락 저림 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전거 오래 타다 보면 손목이 이렇게 되면서 막 손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동그란데 이 뒤에가 날개가 있죠? 평평하게 날개가 있어서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잡고 타잖아요. 이렇게 타는데 여기 평평한 날개가 내 손바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손목이 아픈 거를 상당히 완화를 해준다. 근데 제 경험상 여기가 눌려서 압력 때문에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100%는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런데 손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손목이 아픈 현상은 이게 100%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걸 쓰면은 손목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면 손목이 아픈 현상은 거의 100% 완화가 된다.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으니까 100% 완화가 된다. 그리고 여기 눌리는 면적도 넓어져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손이 저리는 현상은 그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손저림이 완화되는 거는 100%는 아니고 한 7-80%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손목이 꺾여서 손목이 아픈 현상은 뭐 100% 거의 100%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써요. 그리고 요 그립의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립이 이게 뭐 넓어지다 보니까 그립이 좀 외경이 커지는 거죠.
둘레가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뭔가 작으면 내가 그립을 확실하게 움켜쥐고 안 놓칠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움켜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커지다 보면 잡는 게 약간 크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약간 덜해질 수가 있다. 뭐 요런 약간 움켜지는 게 약간 덜해지는 느낌? 요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사용해 보시면 그런 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약간 덜 움켜져진다고, 이렇게 꽉 움켜져야 되는데 약간 덜 움켜져진다고 뭐 제가 뭐 핸들을 놓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뭔가 나는 좀 더 꽉 움켜쥐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 제가 부모님 자전거 사드리고 그럴 땐 이런 거를 꼭 달아드리고, 저는 요걸 씁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여기가 넓으면서 날개도 충분히 있죠. 이거 넓고 옆에서 봐도 날개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손목 통증을 많이 손저림을 완화해주고 손목 통증도 없애주는 기능은 다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얄쌍해요. 좀 더 얄쌍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대비 좀 더 얄쌍한 디자인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씁니다. 근데 둘 다 써보면은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도톰하니 이렇게. 이거는 얄쌍해서 편함은 요거보다는 약간 덜 할 수 있지만 내가 핸들을 제대로 움켜쥘 수가 있다. 보통은 뭐 이거면 충분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 얄쌍한 거를 쓰면 내가 뭐 MTB를 타고 뭐 험한 데 가고 나는 핸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꽉 움켜쥐고 싶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브랜드 걸 계속 쓰는데, 요것도 이렇게 생긴 핸들 그립도 굉장히 다양해요. 회사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뭐 색깔도 여러 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전거 파는 매장에 가시면 원하시는 브랜드에, 원하시는 색상에, 원하시는 모양의 그런 그립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저림과 손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그립 같은 경우 뭐 회사나 디자인이나 뭐 색상이나 뭐 이거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또 가격도 다양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 4만원 정도 하는 건데, 모르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뭐 몇천원짜리도 있고 뭐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전거 용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품이든지 어떤 용품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그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제가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서 굉장히 뭐 전문적인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회사에 뭐 돈을 받고 뭐 어떤 뭐 용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뭐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뭐 내가 자전거 타다 이런 문제가 뭐 있으면 뭐 내 경험상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걸 쓰니까 뭐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 경험에 미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다가 뭐 저랑 다른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보다는 또 굉장히 또 전문가인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경험에 의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여러 다른 전문가들이나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 전문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전거 여러 가지 용품이나 부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뭐 정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생활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정보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 더 좋은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거를 보고 저도 좀 더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 그런 정보들 중에 또 제가 알고 있던 정보보다 더 좋고 더 올바른 정보가 있다면 저도 그것을 공부를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